안녕하세요. 송도 세종학원의 이수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송고를 많이 가르쳤고 그만큼 결과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학년 학생과 많이 만나기 위해서 일단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표는 일단 이거고요. 화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습니다. 빨리 갔네. 저는 이제 초짜도 아니고 여기서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히스토리가 있는 수영 영어라고 하여튼 하거든요. 보시면 저는 해송하고 방문하고 전문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고득점, 저랑 공부를 해서 많은 고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송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작년. 그러니까 방문여고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에 학생들이 해송에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서 작년에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갔고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해성여고 학생들이 이제 해성여고 학생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자기가 영어는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살다 왔던지 아니면 정상에서 정상을 찍었던지 성담에서 정상을 찍었던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혼자 하겠다고 해서 중간고사를 봤더니 막 70점대가 나오고 3등급이 나오고 4등급이 나온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랑 조인을 해서 그 학생들이 중간고사에는 70점, 60점 맞던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에는 뭐 30점이 올라서 90점대가 되던가 아니면 80점대가 되던가 작년에 특히 그러니까 제가 역사는 히스토리는 오래됐지만 작년 거를 얘기하자면 작년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해송고를 간 것 같아요. 해송고를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그럼 영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영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방문여고랑 비교했을 때 방문여고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2019년에. 19년에 어려웠다가 굉장히 쉬워졌고 해성고는 많은 차이는 없어요. 많은 차이는 없고 일단 유형이나 그런 뭐 서술형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많은 차이는 없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서 난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범위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해송고를 가르쳤고 해송고에서 가장 결과를 잘 냈어요. 그럼 전체적 시험 범위와 유형을 보자면 학생들 다 조사를 해보면 중학교 때 영어는 거의 AAA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내신을 A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꼭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제가 이제 혜성과 어머니들한테는 항상 얘기한 게 우수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중간고사가 쉬울 거라고 자기가 영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뭐 수영 영어가 되든 아니면 시간표가 안 돼서 그 수영 영어를 못 들어오면 일단은 다른 영어라도 반드시 학원에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는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잘하는 학생들이 막 그냥 60점 나오고 70점 나오고 3등급, 4등급부터 시작하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중학교 영어는 잊어주세요. 중학교 영어랑은 다르다. 아마 내신하고 수능이 있는데 이 주위에, 그러니까 송도 학생들에서 이제 작년에 해송에서 뭐 약대를 간 친구나 고3에서 약대를 간 친구나 뭐 성균관대를 간 친구, 동국대 간 친구 다 내신, 수시로 가요, 수시. 그러니까 송도 지역에선 송도 지역뿐만 아니라 일단 수시의 문이 좁아졌다고 해도 내신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신을 중간고사부터 점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이제 모의고사예요. 3월 딱 시작하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얘가 뭐 고1 거를 풀어낸 별로 없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고2 거 했더 고3 거 했더니 한 개 틀렸더라, 두 개 틀렸더라.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방문여고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2019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올해나 작년에는 혜성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이만큼 잘해. 수능은 문제 없어. 당연하죠.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일단 내신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뭐이다? 기본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영어 실력이 모의고사 1등급, 모의고사 100점은 돼야지 내신 1등급을 하는 다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설명회 때 어머니들한테 이거 문제를 내는데 이제 많이 오신 어머니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문법도 자기가 반복을 하고 원리를 알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Everyone has their right. 이게 이제 마이너스 6점. 방문 요구에서 100점짜리 학생이 이 their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6점. 이게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거 하나 실수하면은 마이너스 6점이 갈 수 있다. everyone은 every잖아요. 모든 사람. 그럼 복수인데 there가 왜 틀려? everyone은 단수예요. 그래서 has를 쓰고 has를 이제 애들이 다 알아. 그러면 their right 얘가 이걸 썼어요. his나 or her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their 하나 썼다고 해서 몇 점? 마이너스 6점. 그럼 100점짜리가 마이너스 6점 돼서 94점. 이거 쉬웠던 때예요. 그러면 1등급 학생이 3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신이에요. 그럼 시험 범위와 시험 유형은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거는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때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다. 뭐 영어만 하느냐? 다른 과목도 있지 않느냐? 근데 영어도 보다 범위가 많다. 보통 60개에서 84개. 그러니까 해송은 교과서 2개, 양형권, 능률 양형권 1과 2가와 그다음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근데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다. 역대 해준 적이 코로나 때인가 한 번 있었고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교재. 부교재. 그래서 부교재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부교재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년 1학기 때는 리딩 파워였고 2학기 때는 올림푸스였어요. 근데 올림푸스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보통 1학년은 1을 하는데 작년에 뭘 잡았다? 2를 잡았다. 그럼 뭐냐? 어려운 걸 잡았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범위 자체 어려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기 영어를 해도 어차피 영어 모의고사를 풀려 그래도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가 지문을 읽은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고 나서 쌤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는 지문인데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또 해석은 외부 지문이 들어가요. 외부 지문.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빨리빨리 풀고 그다음 외부 지문에 시간을 들여서 외부 지문까지 다 맞아야지 1등급이 된다라는 거죠. 1등급이 되기에는 해석권은 일단 고난도 외부 지문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 유형은 가장 타당해요. 해석권은 일단 타당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수능 유형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목, 주제,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대로 그대로 외우면 제목, 주제는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일단은 특이한 점이 문법. 문법이 잘 돼 있어야지 해석은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여고는 국어적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이 해송고는 일단 문법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느 학교랑 똑같은데 어휘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대로 안 나오고 밑에 변형에 대해서 나와요.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을 못 봤대. 어머 왜? 너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외웠어요. 그런데 밑에 선택지에서 만약에 패러프레이즈에서 바뀌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위에 make up for 열심히 외웠는데 선택지에 compensate for가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걸 모르면 틀린다. 그러니까 일단 문법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고 어휘는 확실하게 동의어, 반의어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해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송 문제는 제가 항상 공부한 만큼 나온다. 공부한 만큼 나와서 저는 해송고 시험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중요한 거 별표, 완전 암기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 게 제대로 돼. 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별표 치고 외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나오는 게 해송고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답형 서술형 문제는 이게 완전 해석고 문제예요. 이렇게 어법. 어법은 위에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찾기만 하면 안 돼요. 바로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휘 문제도 이게 제일 좋아하는 해석고의 완전 트레이드마크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simultaneously 같은 거를 자기가 위에 지문에서 저걸 외웠어요.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그러면 이거를 스펠링 틀리지 말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펠링 틀리면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여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내신과 수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좋아하는 게요. 문장 배열. 그러니까 문장 배열은 이거는 외운 대로 이게 다 단어를 줘요. 그럼 막 지워가면서 이렇게 문장을 하는 거. 4번은 3번과 차이는 단어를 몇 개를 안 줘요. 투부정사에 to를 안 주든지 그런 식 without 같은 걸 안 주든지 그러면 이걸 첨가해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첨가하는 거고 제일 어렵게 나온 거 5번 유형이에요. 해석에서 5번 유형. 요지를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낼 때 야 틀려봐 이럴 때 요지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이렇게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럼 이거 지금 이게 이제 해성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해성고에서 그때 이제 영어를 1등급 학생이 이걸 풀어왔었어요. 네, 이거 who를 이렇게 whose 명사니까 이렇게 who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it가 대명사의 수일치니까 there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1등급이라 그랬는데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이걸 there 이렇게 썼어요. 얘가 몰라서 썼겠어요? 실수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there를 알고 이렇게 쓰는 이런 참사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made가 making으로 나왔어요. 이건 교과서 문장을 변형시켰어요. 교과서에서는 니 them이 없었고 made from 이렇게 하면 맞거든요. 근데 이걸 them을 써서 교과서를 변형했다. 그러니까 교과서도 그냥 막무가내 외우면 안 돼요. 아 이게 능동으로 쓰였구나, 수동으로 쓰였구나. 왜? 변형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내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해송해서 잘하려면 저는 강력하게 매년 똑같이 자 방문영어 설명에는 달라졌어요. 방문영어는 진짜 방문영어가 달라졌어요. 영어가 달라졌어요. 근데 해송고는 비슷하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말하는 게 문법을 확실히 해야 돼요. 문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단어는 많이 the more the better라고 써놨어요. the more 제가 그랬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그게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distinguish가 구별하다라 그래서 이게 전교권 학생들도 많이 틀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를 만약에 3월에 봤다. 그럼 그게 100점이라 그래도 95점이라 그래도 그걸 내신으로 그대로 냈을 때 학생들이 그거를 다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보고 나서가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꼼꼼하게 공부해서 내신에서도 잘 맞아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모션을 구별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verbal and non-verbal, 뭐를 통해서? like intonation. intonation은 그랬어? 저랬어? 이런 어조를 얘기하는 거야.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가 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cue,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1, 2, 3, 4, 5에서 학생들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2번. 정답은 1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distinguish 단어를 매일 아는 게 아니라 distinguish를 discern이라는 동의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별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학생들이 워드마스터를 제일 많이 봐요. 워드마스터 수능 단어는 기본이다. 그건 기본으로 깔고 일단 주제별 단어를 알아야지 빈칸 만약에 나중에 빈칸 추론할 때 그 주제별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주제별 나온다는 거 뭐 의학, 교육, 그다음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주제별 단어예요. 이게 서술형 타입. 이게 이제 해석 여고에서 가장 어려웠던 좀 어렵게 나왔던 서술형 요거 일단은 보세요. 서술형 타입 1이 각각 본문에서 찾아 어법에 맞춰서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지고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본문에서 찾아 필요할 경우에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여기 oppress가 나올걸요? 여기 oppress? 그 oppress가 여기. oppressed가 oppression이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타입 3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donate가 donate 이렇게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 이것도 각각 이거는 이제 대명사 문제 이런 식으로 서술형 타입이 이게 한 년도에 2020년 기말에 다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내용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문법 실력도 있어야 되고 문장에서 찾았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내신 만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해성권은 첫 번째도 문법, 두 번째도 문법, 세 번째도 문법.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이거는 일단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일단 3월부터 내신 하면서라도 문법은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문장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가르쳤던 학생은 제가 그 겨울부터 빠셔 어법부터 했던 학생인데 진짜 중간고사를 풀면서 문법 문제에다 자기가 밑에다 다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그러면서 시험 볼 때 그 원리를 다 적용을 했더라고요. 저 감동의 물결. 그러니까 문법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모의고사가 절대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1학기 때는 내신이 안정권 1등급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뭐 단수, 명사구, 명사절, 더, 넘버, 러브, 양, 뭐 취, 에브리, 이치, 학과, 명, 리르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자기가 나와야 돼요. 명사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that, if, whether, 의주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법은 자기가 중요한 원리를 완벽하게. 이거는 정말 자기가 문법을 못해도 제 수업을 일단 들으면 문법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독해는 제가 빨리빨리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내신은 뭐다? 문법이 완전히 서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내가 extensive vocabulary라고 하는데 단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그래서 extensive vocabulary. 단어는 뭐 문법에서도 하고 교과서에서도 하고 독해에서도 하고 단어장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repeat. 천재도 7번을 봐야지 단어가 자기게 된대요. 하물며 우리는 기본이잖아요. 천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까먹어도 한 번 하고 나면 나중에 볼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게 된다.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문법, 두 번째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제 요새 독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해력보다 요새는 또 트렌디한 문해력이라고 많이 나오죠. 이 문해력이 너무 중요해요. 문해력이 뭐냐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해송에서는 왜 중요하냐? 올림퍼스 2. 아까 제가 이제 부교재가 난도가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읽어도. 우리 수능 문제와 똑같이 이렇게. 만약 수능 문제에서 이런 추상적인 독해, 읽었는데 이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올림퍼스 2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작년에 2학기 때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가르치려고 했다. 근데 올림퍼스 2를 읽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어려운 지문들을 저는 이해시키고 외우게 하고 그걸 또 문제를 풀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한번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은 1학년 때 들어와서 고2 지금 겨울방학을 저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명 넘어요. 그러니까 해성고 애들이 작년에 저랑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제대로 준비를 해주는구나. 이 제대로 분석을 해주고 제대로 외우게 하고 그다음 문제를 풀게 하는구나. 그 문제까지 풀어야지 자기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성고는 올해도 어려울 거예요. 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서 일단은 부교재 난이도 있는 거를 고를 것이고, 그래서 문제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성고 시험 경향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비슷해요. 2019년도에는 부교재를 학교에서 그래도 만들었어요. 막 수능 특강 지문으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부교재. 부교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21년 작년 중간고사를 보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2과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 리딩 파워 기본이었어요. 근데 2학기 때는 올림퍼스 2,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꼭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외부 지문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기본 실력이 있는 애들이 공부를 하면 외부 지문 맞아주고 그 다음 나머지 맞아주고 그러면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지문도 공부도 뭐 게을리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내신답게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신.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다다닥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지 못할지언정 무슨 내용인지, 주제가 뭔지, 제목이 뭔지, 요지 주장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내신 공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만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점수가 진짜 70점대, 60점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제가 꼭 자만하지 않고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관식 부교재 17문항, 모의고사 7문항, 교과서 1문항. 그럼 교과서는 안 해도 됐냐? 아니죠. 서술형의 2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놓칠 수 없어요. 교과서는 별로 문항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첫 번째도 부교재, 두 번째도 부교재, 세 번째도 부교재. 그래서 부교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성고 시험 특징은 그래서 어려운 부교재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이다? 부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교재에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이해를 한 번 듣는다고 못해요. 자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써줘도 보고 현강에서 하고 그리고 그걸 유튜브로 다 올려요. 그럼 애들이 복습할 때 자기 전에 수영이와 함께 그래서 계속 부교재를 들으면서 잔다라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의고사 수업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해준다? 수영이가 해준다. 수영이가 다 해주고 시험 출제 패턴은 비슷하다. 그리고 어법 변형하고 서술형에서 어법 문제나 문제 주제와 요지, 요약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외부 지문 나온다. 외부 지문 나오기 때문에 기본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신 1등급을 위한 커리큘럼은 뭐냐? 일단은 어휘 외우고 문법, 그리고 지문 분석해주고 워크북은 8단계로 주고 변형 문제 줘요. 그럼 이게 다 워크북이에요. 학생들이 이거를 제가 분석 공부를 하면 빈칸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워크북. 그래서 다 이걸 하다 보면 끝에 이렇게 영장 연습, 블라블라블라. 그래야지 서술형을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를 줘요. 어떤 학원에서는 뭐 문제를 안 준다고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예요. 부교재는 진짜 하고 나서 문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2학기 때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학생은 진짜 문제를 주는 족족 엄청 잘 풀어왔어요. 그래서 끝에 제가 이제 시험 전날 모의로 3종류의 시험을 봤어요. 근데 객관식에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해성고는 저랑 문법하고 단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해성고 반이 있고 지금 3월부터 들어오시면 일단 3월 들어오시면 내신이 이제 올인해서 일단 3월부터는 집중해서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이 잘 안 돼 있으면 문법도 하고 단어도 하고 그리고 5월달 시험 보고 보통 369 11월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3월에 보고 중간고사, 6월에 보고 기말고사, 그리고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정비하고 9월에 모의고사, 중간고사, 11월에 모의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신 1등급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일단은 학생이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분석 수업을 해줘요. 별표, 완주암기,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암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10명을 가르쳤어요. 그럼 거기에 100점도 나오고, 그리고 7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다 100점이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일단 제가 해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머니들에게 제가 이제 철저한 관리로 문자로 치고 그러면 어머니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근데 3박자가 같이 돌아가야지 저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규 시간표는 화요일 날 지금 6시부터 8시. 그런데 이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시험 보고 그리고 30분 정도 그날의 듀티가 있어요. 그날에 외워야 할 거. 그리고 내신에서 시험 보고 갈 거, 제시. 그래서 보통 2시간 수업인데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3시간 생각하고 30분 먼저, 그 다음 30분 나중에 남아서 그날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학기 때 마지막 제가 무료 특강인 것 같아요. 무료 특강이 이제 해성고는 2월 22일 화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수업에 들어와서 수영쌤이랑 나랑 잘 만나. 3월부터 내가 수영쌤을 들으면 중간고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랑 이제 수업을 받아보고, 선생님만 따라가면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겠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해성고는 제가 오랫동안 했다. 그리고 결과도 많이 배출했다. 그리고 해성고는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영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자기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어떻게 공부할지 알겠어요. 그러고서 일단은 자기 혼자 준비해도 돼요. 하지만 중간고사는 내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 그랬을 땐 수영쌤한테 꼭 보내시던지 저랑 시간이 안 맞으면 어디라도 일단 보내세요.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꼭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시할 때 하나라도 시험이 자기가 등급이 낮으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해성고는 잘하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일단은 결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부족한 학생은요, 네, 와서 많이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